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 3자 회동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 회동에 붙여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혁신형 비대위가 당론이 되기 위해서는 의총이 반드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우리 당의 전국위원회 무산 이후 정진석 원내대표의 여러가지 소통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의 회동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진로가 개파 보스 간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구시대로의 폐기입니다. 어제의 회동은 대표적인 중진 인사들의 의견 청취였을 뿐입니다. 비대위 혁신이 투트랙 체제는 당선자 전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사실상 의총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총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파 해체는 선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당의 혼란을 막고자 나서준 두 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제의 회동이 당의 위기에 가장 책임 있는 두 분이 아무런 반성 없이 컴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파 해체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셋째,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3자 회동이 미리 합의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어제 회동에서 언급된 당대표의 단일 지도체제 강화 문제는 이미 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제안된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비대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양 개파의 수장이라는 분들이 합의하여 사전 가이드라인을 주면 비대위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넷째, 개파 절충식 비대위원장 인선은 혁신의 깃발을 퇴색시킵니다. 개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태가 당의 위기를 초래했고 비대위는 그 비상 상황을 돌파할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혁신의 시작인 비대위원장 인선에서부터 개파 절충식이라면 어느 국민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은 두 개파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형 비대위원장의 인선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정권을 주고 정 대표가 제시한 비대위원장 인선 안에 두 개파가 조건 없이 동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파에 기대지 않는 진정성 있는 혁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회의원 하태경.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 2년간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여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끝까지 지켜서 품격 있는 국회 운영에 기반을 이뤄낼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 등 지난 2년간 정의화 국회의장의 업적은 앞으로 임명될 국회의장들에게 새로운 설레, 좋은 설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야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 인사와 함께 전한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의를 담은 국회의 결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거부권을 운운하며 정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그리고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온 정의와 국회의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김도우입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3권의 분립 정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은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조약 규정 동의권, 그리고 특히 이번과 관련 있는 통제 기능으로서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감사, 이 정도입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에는 국정조사와 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헌법의 부여를 받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능을 국회법에 담는 것은 위헌입니다. 지난번 행정부법 통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통제 수단을 국회법에서 신설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문회가 국정조사에 준하게끔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 사안입니다. 이렇게 제한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문회 요건은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이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청문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재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즉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조사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기간, 정의, 참고인 등 채택, 또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화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여건을 요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평행하면서 이번에 도입된 청문회를 매 건건마다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채택된 정인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하게끔 되었습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정의와 의장께서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국회법을 개정하여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헌법에서 국회가 입법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청문회 도입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헌법에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명문화해 놓은 국정감사 제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 폐지하겠다는 말은 과연 정의화 의장께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씀하시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